이런 돋보기를 갖고 다녀요. 이거를 돋보기 보이죠? 이 돋보기예요. 이게 돋보기를 갖고서는 뭘 보냐면은 작은 그 작은 벌레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벌레들은 눈에 그러니까 이런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벌레들을 보고서는 이제 실수를 하는 것들이 이게 꼭 벌레가 아닌 줄 알고 이런 이파리가 타들어가는 증상을 보고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곰팡이 피해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노궁의 피해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살균제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궁의 피해인데 살균제를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노궁해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면 내가 또 뭐가 발생했어요? 노궁에 뿌리면서 노궁약을 뿌리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들어갔죠. 노동이 들어갔죠. 제가 농약을 사서 뿌리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들이요. 근데 농약값이 우리가 시설지에서 쓰는 농약값은 되게 비싸요. 우리가 쓰는 이런 일반적인 농약과 다르게 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약들은 보통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딸까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따요. 뜨거울 때. 그러면은 오이는 며칠 딸까요? 오이는 거의 매일 따요. 그러면은 농약을 뿌렸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는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농약들이에요. 한번 만약에 우리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 1000평에서 웬만하면 2~3,000평 농사를 지을 건데 농약을 한번 뿌리려고 하면 돈이 농약값만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 한 번에 50만 원. 내가 인건비 빼고 인건비 2명 인건비 뿌리면 한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이것들이. 그래서 농약을 우리가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요. 병의 독립 판정뿐 아니라 그 병의 발생 상황, 피해 추정, 방제 여부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볼게요. 내가 병의 발생상과 피해 추정, 방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차 감염이 있고 2차적 피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인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역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입마른 역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입마른 역병이 피해가 딱 왔어요. 병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입마른 역병이 아니라 잿빛곰팡이로 보여요. 그러면 얘는 피해가 잿빛곰팡이에요? 역병 피해요. 그러니까 잿빛곰팡이로 입마른 역병용으로 조직을 죽이고 2차로 잿빛곰팡이에 감염됐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입마른 역병 피해로 봐야 돼요? 잿빛곰팡이 피해로 봐야 돼요? 역병 피해로 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대책을 해야 할 때 내가 온실에서 뭐예요? 잿빛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죽은 조직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죽였던 원인이 바로 역병이었다는 거죠. 그럼 역병이 왜 걸렸을까 돌아가야 되죠. 역병을 봤더니 역병은 물을 좋아해요. 근데 역병균은 물을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구역을 보니까 어느 구역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그쪽에서 결로가 생겨서 비닐이 예를 들어서 비닐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거나 어떤 굴곡이 생기면은 물이 맺히거든요. 그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농장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진단이 뭐 해야 돼요? 이 농장에서 진단은 일단은 잿빛곰팡이로 보였지만 역병이 와서 잿빛꽃이 온 거고 역병이 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조직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역병이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가 조치 취할 게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건 나중에 이제 시도 보세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잿빛곰팡이가 붙은 이파리를 절단해서 제거를 하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역병약을 방제를 하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이게 진단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병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 올라가서 근원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관계들이 바로 우리 진단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진단하게 되면은 일반 농약 가게라든가 일반적인 보통 그냥 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냥 잿빛곰팡이로 진단을 하는 게 매우 높아요. 그것들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진단을 가지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잿빛곰팡이 왔어요. 왔는데 환경적으로 냉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냉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조직들이 일부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일부가 조직이 죽어요. 냉해를 받게 되면 일부 조직이 죽어요. 그럼 죽은 조직에 뭐가 붙어요? 곰팡이가 붙었죠. 그럼 잿빛곰팡이는 일단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잿빛곰팡이 방제하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온실에 냉해를 받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들 우리가 모든 과정을 진단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발생 상황을 봤잖아요. 여기 올라갔어요. 피해 추정과 방제 여부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오이는 좀 그렇고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3월 27일이죠. 3월 27일인데 만약에 내가 4월 31일 날에 농사를 그러니까 내가 작기를 완료를 하고 온실을 온실에 이제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적심을 이미 우리 지금 적심 쳤잖아요. 적심 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파리에 곰팡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방제를 할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방제를 하게 되면 한 번 뿌릴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1헥타 기준으로 한 100만 원 돈 들어가요. 한 번 약 치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지금 적심 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약을 뿌려봐야 약을 뿌리는 이익보다 방제하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게 높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차라리 약을 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죠. 이게 관리 대책 또 뭐가 있냐면 피해 추정 방지 대책 관리 대책이 있는데 진단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진단을 잘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도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내가 8월 10일 날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겨울 난작형이에요. 내년 6월까지 갈 거예요. 내년 7월까지 갈 거예요. 이것들이요. 1년을 키워야 돼요. 1년 동안 키워야 되는데 쭉 가는데 10월 중순쯤 갔더니 바이러스가 15% 정도 걸린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죠. 15% 걸렸어요. 그러면은 10월 중순에 이 바이러스가 중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했는데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내년 봄 되면 30%는 바이러스 걸릴 것 같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할까요? 이 작기를 조기에 종료하고 다음 작기를 준비하는 것도 뭐예요? 진단이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끌고 갔을 때 내가 끌고 갔을 때 과연 경비를 다 드리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말까를 결정을 해서 내가 봤을 때 테로 정식하는 것, 테로 심는 것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걸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것들, 요거까지 수확하고 테로 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은 빨리 결정을 하고 다음 작기를 준비 들어가야 돼요. 바로. 왜냐면은 우리가 테로 심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가 있어야 돼요? 묘가 있어야 돼요? 묘가 있어야 돼요. 종자를 우리 집지 않아요. 종자를 심는 거 절대로 우리가 과체류에서는 종자를 심지 않아요. 무조건 묘를 갖다 심거든요. 묘를 갖다 심으면은 묘의 재배 기간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키워야 돼 이거를. 그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묘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건 뭘까요? 첫 번째 얘가 건보습 1차적인 게 뭐냐 딱 봤더니 얘는 잿빛곰팡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게요. 그럼 잿빛곰팡이 외환내를 봤더니 냉해에서 온 경우도 있고 나는 봤더니 여기는 먼저 다른 병이 왔어. 그게 바로 역병에서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역병이 외환내를 봤더니 또 저는 구조물이 왔어. 요 진단을 우리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기서 나중에 경제성 판단은 좀 더 경험이 쌓이면 가능한 얘기고요. 일단 우리가 기술적 첫 번째가 뭘 알아야 돼요? 얘가 잿빛곰팡인지 뭔지 알아야 돼.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왜 왔는지를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절한 관리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제하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는 것도 있다. 다음 작기를 준비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정하라고 서둘러야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컨설턴트라고 들어봤어요? 예? 컨설턴트 들어봤죠? 컨설턴트들 인건비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컨설턴트는 조금 괜찮은 컨설턴트, 흔히 말해서 이제 S급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A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S급들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6시간 일한다고 하면 6시간 실제로 안 해. 4시간, 5시간 하는데 한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리고 A급들이 한 100만 원 돈 받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 대신 이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진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내가 병만 진단하면 될까요?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온실 환경 제어를 알아야 되고 환경 제어에 얼만큼 비용이 들어갈 것까지 알아야지 요 마지막 결정이 나오죠.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끌고 가는 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두 다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제어도 그렇고 식물보호학도 그렇고 수경재배도 그렇고 내년에 2학기 때부터 컨설팅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것들이요. 하나하나. 내년에 그러니까 2학기 때 만들어 놓은 컨설팅 교육은 뭐냐면은 여기 학생들이 바깥에서 그 다른 농장들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얘기하면 그 농장들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좀 보고 두 번째 주부터는 서너 명씩 내가 학생을 데리고 갈 거예요. 여기 학생들 팀을 갖고 데리고 와서 거기 녹화하고 실제로 이제 컨설팅하는 내용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여기서 발표시킬 거예요. 계속 발표하고 제가 코멘트를 할 건데 한 학기 2번 정도 할 거예요. 한 팀이. 근데 한번 갔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일반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 진단회의라는 거는 종류만 판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냈더니 농업기센터 보냈더니 역병이야. 그럼 역병이 너 어떡하라고 그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발생 상황은 뭐예요? 진동도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역병을 봤더니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예요. 온도가 높죠. 지금 낮에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죠. 온실 온도는 25도 30도까지 올라가 지금 현재. 온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딱 봤더니 역병이 발생은 했는데 모서리가 조금 걸렸어. 근데 지금 현재 온도 25도 30도이면서 낮에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온실 안에는. 그러면은 요때 병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진행이 안 돼요.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그럼 내가 봤을 때 야 그러면은 병 걸린 이파리만 따고 굳이 방제까지 할 필요 없겠다도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어. 뭘 보면 알아요? 기상 상황을 보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패하고 흐리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을 뿌려야겠지만 내가 보니까 내일 모레 글패까지 햇빛 좋고 굳이 그러면은 건조할 것 같아. 그럼 굳이 내가 역병 병목만 제거해도 충분히 내가 이걸 방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값 들어가죠, 노동력 들어가죠 하면서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것들에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단은 병의 종류를 판정하는 것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발생 상황과 피해 추정, 이것을 놔뒀을 때 피해가 얼마큼 발생하실까, 아니면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이 되고, 방제 여부, 내가 이걸 약을 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고, 적절한 관리 대책, 끊고 갈 건가 말 것까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거는 재배법을 알아야 되죠. 또 적정한 진단은 방제 대책을 수립하여 방제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되고, 진단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재배고팡이 아니죠. 왜 걸렸냐까지 올라가야 돼요. 위까지 싹 진단이라고. 진정한 진단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식물이 시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들어요. 시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시들었으면은 지금 뭐예요? 그냥 시들은 거잖아요. 그럼 왜 시들었을까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뿌리를 뽑아 보니까 뿌리에 이렇게 그런 약간 붉은색의 이런 그 붉은색이 보이고, 그다음에 약간 안에 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풋마른병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걸 짜냈을 때. 근데 우리가 이걸 봤더니 또 볼게요. 얘는 잘라보니까 뿌리가 좀 썩었고, 이 도감부가 여기가 뿌리 쪽에서만 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여. 이렇게 썩고. 얘는 우리 시드름병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풋마른병은 세균병이고 시드름병은 곰팡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풋마른병하고 시드름병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세균과 곰팡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세균병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전신감염이다. 전신감염이 뭐예요? 감염이 되면 어디까지 간다? 이 머리까지 끝까지 가요. 여기까지. 전체가 다 걸린 거예요. 그냥. 시드름병은 뭐예요? 부분 감염. 예를 들어 뿌리가 상처가 나서 썩었으면은 뿌리 쪽을 타고 들어가긴 하는데 위까지 못 올라가요. 되게 아래쪽에서 병이 멈추고 말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있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얘도 지금 물에 올라가는 관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여기 붉은색 보이죠? 막았죠?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를 도감부를 막아버렸어요. 여기가 곰팡이가. 그럼 둘 다 어떤 증상이 발생해요? 똑같이 시드름 증상이 발생하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시드름 증상도 얘는 그냥 개치듯이 들고 얘는
천천히 시들어요. 그러니까 겉도 표시되는 것도 시드는 것도 보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시들었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은 여기서 아마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일단 뿌리까지 안 봐도 이렇게 보면은 시드는 상태를 보게 되면은 야 얘는 아마 풋마른병일 것 같아. 얘는 시드름병일 것 같다는 시든 증상을 보면 알긴 알아요. 보게 되면. 근데 일단은 시든다는 증상은 똑같다는 거고 얘가 풋마른병이고 얘가 시드름병인데 그럼 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일단은 여기 보이죠? 뭐가 보여요? 물에다가 줄기를 닦아내면은 이런 유액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게 하얀 게 뭘까요? 하얀 물이 세균 덩어리예요. 이거 풋마른 병은 이렇게 담가놓으면은 세균이 나와요 안에서. 세균이 대부분 나오고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세균이 양이 적으면 안 나오는데 세균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유액이 나와요. 세균병들은. 그러면 우리 진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풋마른 병, 얘는 시드름병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식물병의 정확한 진단은 뭐냐면요. 식물의 종류, 재배 유형,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병진과 표준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식물의 종류가 특히 재배 유형에서 이제 뭐냐면은 식물의 종류는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르게라는 얘기는 하지만 재배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배 유형이라는 건 수경 재배냐 토경 재배냐 아니면 온실에서 재배하느냐 아니면 노지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병증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병 정도고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병원체 종류별에 나타나는 병증을 표준하는데 병원체도 이게 병원 그 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시드름병 같은 경우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 1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인데 같은 곰팡이에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도 사람도 보면은 어떤 뭐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더위에 약한 사람이 있고 코로나에 강한 사람이 있고 코로나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병원민들도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계신 분 여기 농사를 내가 이제 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 나는 시드름병에 대한 강한 저항성 있는 대목을 갖고 심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드름병에 걸렸어. 근데 일반적인 시드름병 저항성이 없는 토마토하고 시드름병균이 있는 저항성이 있는 토마토하고 병이 같이 걸린 거야.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환경적으로 있지만 그 내부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 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또 레이스 1, 2, 3, 4, 5 있어갖고 어떤 레이스는 그러니까 모든 곰팡이라고 볼게요. 내가 시드름병이에요. 시드름병인데 보니까 시드름병이 그러면 내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양하게 생겼죠. 다양하게 생기는데 내가 레이스 1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R1이라는 레이스에 저항성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여기다 쭉 심어놨어요. 그러면 시드름병 레이스 1에 저항성 있는 놈 레이스 R1 그러니까 R1 있는 놈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살 수 없을까요? 살기가 힘들겠죠. 나의 먹이인 토마토가 레이스 R1에 대한 나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으니 내가 살기 어렵겠죠. 내가 살기 어려우면은 레이트 2, 3는 어떨까 살기가 좋겠죠. 왜냐면 레이스 1이 나하고 경쟁자였는데 레이스 1이 나하고는 경쟁을 안 해 이제. 레이스는 완전 사라졌어. 근데 레이스 1이 옛날에 힘이 제일 셌던 놈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레이스 1이 이렇게 힘이 세갖고 얘 때문에 레이스 2, 3가 토마토에 감염할 기회를 잘 못 가졌었는데 레이스 1에 대한 토마토가 저항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레이스 2, 3가 레이스 1이 힘이 없어지니까 레이스 2, 3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이 생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병원체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병증이라고 하면은 발병에 의해서 유관으로 관찰되는 기주식물의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인데 이것들은 시드는 증상, 잎이 썩는 증상, 반점, 뭐 노랗게 변하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병증이라고 하고요. 표징이라는 거는 병원체 그 자체가 병원부에 나타나서 병 발생을 직접 표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드는 건 뭐예요? 그냥 표징이죠. 병증이죠. 표징은 뭐예요? 표징은 잘랐을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 약간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이제 쓸게. 얘는 뭐예요? 얘 위에 시드는 건 뭐예요? 요게 병증. 그럼 요 밑에 건 뭐예요?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딱 들어갔는데 나무가 시들거나 이파리가 녹아버리거나 하는 증상들을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병증이라고 하죠. 눈에 띄는 것들. 그리고 표징은 뭐예요?
병원 체크 자체가 병원부에 나타나 병 발생을 직접 표시하는 것들. 뭐 곰팡이가 이렇게